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네 번째 챕터 동사의 종류,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해서 어떤 동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동사가 만들어주는 문장 패턴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동사의 성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동사 파트에 대한 강의는 5시간을 해도 부족해.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이번 네 번째 챕터에서는 배워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목이 동사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사의 종류라고 우리가 말해.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 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문장의 패턴이 결정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주어와 동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우리가 문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를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해. 그리고 어, 목적어와 보어를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선택 요소라고 하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보어가 있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건 바로 그 문장에 있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이 동사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치? 그래서 동사는 문장의 왕이다. 그지? 이 왕이 바로 뭘 결정한다? 문장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되는 패턴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한국 영어에서 배울 때 5가지 문장 패턴이라고 하지, 그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5가지 패턴을 구성한다고 배워. 그래서 5형식 문장이라고 배우지, 그지? 자, 그런데 이건 바로 뭐다?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패턴을 5가지로 구분한 거야. 학자에 따라서는 문장을 여러 가지 문장 패턴으로 분류하기도 해. 동사의 성질을 그만큼 다양하게 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동사의 성질별 분류는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 보어를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이건 개념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겠어. 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에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아도 돼. 다음, 보어에 따라서. 이 보어라는 건 뭐냐면 그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지, 그지? 그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필요로 해. 또는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 완전 동사인 거야. 얘는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하고, 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구분하고,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한다. 됐지? 자, 그러면 어떤 동사가 있어? 그럼 이 동사가 타동사로만 쓰이는가, 자동사로만 쓰이는가, 완전 동사로만 쓰이는가, 불완전 동사로만 쓰이는가? 그렇지 않아. 이 동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는 동사들은 한 가지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자동사로 쓰이기도 해. 또 완전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불완전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지. 즉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동사 이후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있겠지. 이 동사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동사와 관련시켜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가, 아니면 보어가 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수식어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문장의 뼈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알 수 없어. 어떤 동사가 완전 동사로 쓰이고 어 완전 동사로 쓰이고 또 타동사로 쓰이고 자동사로만 쓰인다,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 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 동사가 어떤 동사로 쓰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외울 수 없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들이 있어. 그치?
어떤 성질로만 쓰이는 또는 그 성질로만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걸 필요한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동사의 중요한 성질들, 됐지? 시험에 나오는 성질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암기하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해할 때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능력만 기르면 돼. 이 동사 이외의 요소들이 목적어가 나오거나 또는 보어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동사와 관련시켜서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동사를 배우는 것도 당연히 전달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해를 위해서 문법을 주로 배우는데, 물론 말하기 위해서도 문법은 중요한 거야.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 그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와 관련지어서 그 이후의 요소들을 어, 이 동사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동사 학습의 목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이 품사로만 쓰여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그지? 이 단어는 명사야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볼게. 여기 지금 matter가 있어. matter 보여? matter 있지, 그지? 이 matter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하면 무슨 일이니? 이 일 문제로만 암기한단 말이야. 그땐 명사겠지.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이 문장에서 뭐야?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야. doesn't 뒤에 왔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단어 하나가 한 가지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품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또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거는 이제 활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어떤 품사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동사도 다양한 성질을 가진단 말이야. 즉 다양한 문장 패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자, 하나만 더 일단 보도록 할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 run이라는 동사를 썼어, 그지? run이라는 동사. 우리 이거 뛰다, 달리다라고 알고 있어. 물론 당연히 이런 뜻이 있지, 그지? 근데 이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세 가지 문장에서 자, 한 river, 한강이야. 한강은 runs, 달린다, 서울을 통과해서.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한강이 이때는 뭘까? 흐른다겠지. 아, 그럼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구나. 그치? 흐른다. through 서울을 통과해서. 이거 전치사구야. 전치사구 이 문장 뭐냐면 주어, 동사의 패턴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 형식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볼까? 두 번째 문장은 the pond runs dry in summer. 펀즈가 연못이야. 자, 그 연못은 run dry. 여러분 dry가 마른 건조한이야. 형용사지. 이거 형용사란 말이야. 마른 건조한. 그러면 run이 있던 뭐냐면 동사겠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마른 상태가 된다 이 뜻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주어고 동사고 이 dry는 보어가 되겠지. 주어 동사 보어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이 형식이 되겠지. 됐지? 세 번째 문장 보자. stone은 runs, run한다. on auto repair shop. auto repair shop이 뭐냐면 자동차 수리점이야. 그럼 자동차 수리점이 나왔는데 그게 명사잖아? 이 명사잖아. 그럼 얘가 동사 이후에서 어떤 요소로 쓰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스톤이 오토샵일 수는 없고, 그치? 따라서 이건 보어는 분명히 아니야. 그치? 스톤이 오토샵은 아니야. 주격 보어는 아니겠지? 보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 할까? 얘가 명사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야. 그럼 얘는 뭐다? 오토 리페어 샵은 목적어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런의 의미가 이때는 뭐야? 런 의미가 운영하다야. 됐어? 뭐 한다? 운영하다지. 이때는 운영하다라고. 런이. 그럼 뭐야 이거? 삼형식이잖아. 자, 이해하자. 우리 이제 개념을 이해하자. 두 번째 런은 뭐야? 그러면 이거 되다지, 되다. 어떠한 상태가 되다. 맞아?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지금 런이라는 동사가 일 형식에 쓰일 때는 흐른다의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형식에 쓰일 때는 되다라는 의미가 되네. 세 번째, 삼형식이야.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타동사겠고 운영하다의 뜻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문장의 형식이
바뀌지, 변하지.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사의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야. 동사의 성질이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 동사의 성질이 바뀌면서 뭐가 돼? 의미도 변한단 말이야. 의미가 변하지. 됐어? 오케이? 동사의 성질이 바뀌니까 이렇게 의미도 변해가지. 이런 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독해력인 거고 이게 동사에 대한 파악을 하는 방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다양하게 쓰이면 우리는 다양하게 쓰이는 용법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장에서 적용하겠지. 이해돼? 중요한 개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됐어? 자, 문장 형식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동사의 의미가 바뀌지. 즉 그 말은 동사의 성질이 변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동사의 성질별 분류를 배웠잖아. 목적어의 유무,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면 일형식을 만들어주는 성질의 동사를 보자. 주어 동사로 끝나잖아. 일형식은. 그럼 주어 동사로 끝나고 목적어 보어도 없어. 그러면 목적어가 없어. 그지? 그럼 자동사지. 그리고 보어도 없네. 그럼 뭐야? 완전 동사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완전 동사라고 하는 거야. 즉 일형식이라는 문장 패턴을 만들어주는 동사의 성질은 뭐다? 완전 자동사이다. 그러니까 주어, 즉 동작의 주체인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자, 새들이 노래한다. 끝. 자, 이 예쁜 새들은 노래한다. very merrily. 매우 즐겁게 노래한다. 얘 부사야. very 부사지. merrily 뭐야? 얘도 부사야. 부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된 요소가 아니지. 따라서 문장은 뒤에 단어가 또 있지만 얘들은 문장의 요소가 아니지. 구성 요소가 아니야.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형식인 거야. 주어 동사로 끝난 거지. 맞지? There 유도 부사라고 해. 영어에서 유도 부사라고 해. There 자, 부사야 부사. 동사가 있지? A bird 주어야. 새 한 마리가 있다. 어디에? In the cage. 전치사구지. 그치? 전치사구야. 따라서 얘는 문장의 주된 요소가 안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주어 동사로 끝난 거야. 됐어? 일형식이지? There is there라. 단수니까 이지가 정답이겠지? 다음 here 여기에 부사야. 부사지. 그치? 부사 동사 주어야.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원숭이가 주어겠네. 그치? 주어 동사. 됐어? 이것도 일형식인 거지. 즉 완전 자동사인 거야. 다음 There lived a wise king in Greece. There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야. 번역 안 한다. 거기에라고 번역하지 않아. 자, 동사 lived 살았다. A wise king 현명한 왕이 그리스에서 장소지. 그치? 부사구야. 부사구 따라서 주어 동사로 끝났지. 그지? 맞아. 이것도 그래서 일형식 즉 여기 쓰인 동사들 다 뭐다? 불완전 자동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요 세 개의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지.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가 배우는 부사구, 동사, 주어 이런 순서에 뭔 거야? 도치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주어지지 않고 있잖아. 주어 이외의 다른 요소가 문장 앞에 있어. 그지?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도치라고 해. 도치.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인 거야. 됐지? 그러면 주어를 찾고 이 주어에 맞게 동사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가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의미에 좀 착안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완전 자동사가 있다는 얘기지. 일형식 동사가 있다는 얘기야. 자, 두가 있어. 우리가 이거 무엇을 하다라고 하잖아. 그지? 이렇게 알고 있지. 뭐뭐 하다. 이때는 타동사인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 두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만 쓰이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얘가 자동사로 쓰여. 그냥 끝났잖아. 그지? 목적어 필요 없지. 그럼 이때는 뭐냐면 충분하다, be enough. 충분하다. The passport will do. 그 여권이면 충분할 거다. 오케이? 다른 게 필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이때 be enough.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럼 알아두는 거야. 외워. to. 충분하다. 다음 this job pays much. 자, 이 직업은 이게 pay가 뭐냐면 돈을 지불한다로 알고 있지. 무엇을 지불하다야. 그럼 이때는 타동사인 거야. 근데 이때는 뭐냐면 돈을 지불한다가 아니야. 많은 이익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즉 어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또는 본인한테 좋은 효용을 줘. 그래서 도움이 될 때 pay라는 단어를 써. 알겠지? 그래서 이 직업은
돈이 많이 된다. 또는 이롭다 이 뜻이야. 따라서 be profitable 이 말이야. 이롭다, 이익이 된다 이 뜻이야. 따라서 pay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 알면 돼. 자동사일 때, 그지? 다음, this pill works well, tells well. 요 tell 여러분 말하다라고 알고 있지? 그지? work 일하다라고 알고 있지, 그지? 이때 효과가 있다 뜻이 있는 거야. tell 알아두자. 말하다가 아니야. 효과가 있다. 됐어? 그러니까 이 알약은 효과가 있어. 효과가 좋아 뜻이겠지? well이니까, 그지? 이 효과가 좋다 이 뜻일 거야. 부사야 부사. 잘 효과가 있다. 됐지?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지? work, tell 전부 다 효과가 있다 이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 be effective. 아까 말했던 matter야 matter. It doesn't matter if we are late. 우리가 늦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matter 중요하다. counter도 알아야 돼. count가 세다라는 뜻 알고 있지? 세다. 그지? count the number 하면 숫자를 세다겠지. 그럼 그때는 타동사겠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자동사일 때 count는 어떤 뜻이 있다? 중요하다의 뜻이 있어. 이거 알아야 돼. 많이 나와. matter, count, 중요하다. 이해됐지? 지금 우리는 동사를 배우고 있다. 동사의 성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의미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그때 쓰이는 의미들이야. 그지?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나오게 되는, 독해를 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들이야. 알아둬야 돼. 알겠지? 다음, honesty does not seem to count. 정직은 does not seem, 보이지 않는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이야. 자, 나와있지? count, matter 똑같아. matter, important, be important, 중요하다 이 뜻인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the movie lasted for about 3 hours. 자, last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last, 마지막의. 그래, 얘 봐봐. 형용사지. 형용사로 뭐야? 지난 또는 마지막의지. 맞아?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 뭐로 쓰여? 동사로도 쓰인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품사로 쓰인다고. 지속되다. 지속되다. 얘기했지?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됐어?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됐어? 이거 영어라는 언어의 성질인 거야. 받아들여. 그리고 필요한 거 외우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이형식 가보자. 이형식은 이제 동사가 존재하는데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요소가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야. 그치? 이 보호는 바로 뭐냐면 보충해주는 말이지. 그치? 맞지? 보충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사로 끝나면 안 돼. 이 동사는 보충해주는 말을 필요로 해. 그치?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그래서 동사를 보충하는 보호가 있어야 의미가 통한다고 되어 있지. 자, 그리고 보호가 있어. 보호가 있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그치? 불완전 동사란 얘기지. 불완전 동사란 얘기고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사겠지. 그래서 명칭을 붙이면 불완전 자동사겠지. 불완전 자동사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 형식 문장 패턴을 만들어주는 성질을 가진 동사들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들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 자, look, seem, appear 이거 쓰세요. 보이다야 보이다. 보이다야 보이다. look, seem, appear. 그러면 look happy, appear happy, seem happy 똑같은 거야. 자, 그는 보인다.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요 look은 보인다고 이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 뒤에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보호가 들어갈 자리고 여기는 보호 자리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지.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부사는 안 돼. 따라서 정답은 happy. taste는 주어가 어떠어떠한 상태의 맛이 나다야. 이 우유는 맛이 난다. 어떤 상태? sour, 맛이 신이야. 신 상태의 맛이 난다. 그러면 주어를 설명해 주지? 주격 보호야. 부사 안 되겠지. 다음 smell이야. 장미들은 냄새가 난다. 어떤 상태의? 달콤한 상태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sweet, 보호로 쓰인 거야. 이야기지? 부사 안 돼. 다음 feel, 어떠어떠한 상태를 느낀다 또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느껴지다야. I feel, 나는 느낀다지. 주어는 느껴. 어떤 상태를? 편안한 상태를 내가 편안한 거지. 주격 보호인 거야. 부사 쓰이면 안 돼. 보호 자리는 부사가 안 된다는 거 중요해. 다음 sound, this sound 이거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이걸 소리라고 알고 있지. 그래 이때는 명사란 말이야. 근데 동사로도 쓰인다고. 뭐하다고? 들리다라고 번역하지. 들리다. 그럼 this sound 이것은 들린다. 이상한 상태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이것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는데 아니야. 얘는 성질상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뒤에 와야 하는 동사란 말이야. 따라서 이것은 이상한 상태로 들린다 이 말이야. 따라서 정답은 strange.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become, grow, get, turn, fall, go, run 전부 다 이런 이 형식의 성질, 즉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는 얘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다의 뜻이 있어. 그치?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자. run 아까 봤지? 되다의 뜻이 있는 거야. 이 형식일 때 go 되다, fall 떨어지다가 아니야, 되다야. turn 돌다가 아니야, 되다야. get 되다야. grow 자라다가 아니야, 성장하다가 아니야. 이때는 뭐야? 되다의 뜻인 거야. become 되다겠지. 그래서 얘들은 he got angry 그는 화난 상태가 됐다. The river ran dry 그 강은 ran 되었다. 어떤 상태가 건조한 마른 상태가 되었다. 말라버렸다 이 말인 거야. 보겠지, 그지? 그 다음에 grow old 하면 나이 먹은 상태가 되다. 나이 들다. 창백한 상태가 되다. 창백해지다. 아픈 상태가 되다. 아파지다. 병든 상태가 되다. 병들다. 자, 눈먼 상태가 되다. 눈멀다. 장님되다. go blind. 자, 빡친 상태가 되다. 화나다. 자, short이 짧은 말 알고 있으면 안 돼. 부족하냐? 부족한 상태가 되다. 부족해지다. run dry 건조한 상태가 되다. 건조해지다. 마르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remain, stay, keep, lie, hold, continue 이 전부 다 어떠한 상태로 놓여 있다.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자, he remained silent야. 그는 조용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거야. 남아있다? 그래, 있었다야. 어떠한 상태로. 됐지? stay calm, keep calm, lie calm, hold calm 다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은 뭐 수능에 나왔던 것들이야. 구모와 육모에 나왔던 거. 자,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 보야. 이거 다 보다. 이런 것들이 왔단 얘기야. 자, 그럼 볼게. remain dormant. 이 dormant가 뭐냐면 활동하지 않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화산이 여러분 그 휴화산 알아? 휴화산? 활동을 잠시 멈춘 쉬고 있는 화산. 그때 dormant가 바로 이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그다음에 좌절한 상태로 남아 있다. 화난 상태로 남아 있다. 조용한 상태로 남아 있다. 경쟁력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remain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상태로 있다. stay active. 활동적인 상태로 있다. 홀로 있는 상태로 있다. 만족한 상태로 있다. 조용한 상태로 있다. 깨어 있는 상태로 있다. 침착한 상태로 있다. 다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던 거야. 됐지? 그럼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번역하는 거지, 그치? keep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keep quiet, keep alert, keep calm. alert가 이제 뭐 그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이런 걸 말한다. 아주 기민한 거 있지? 그런 상태를 말해. 어떤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기민한 상태를 유지하다.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 calm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다. lie awake 깨어 있는 상태로 있다. 그치? 전부 다 보호드린 거지, 이런 것들이. 맞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올 수 있으니까 문장 패턴을 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다 주어를 설명해주는 다 보호들이야. 이해하겠지? 한 번씩 써봐도 좋아. 한 번씩 써봐도 좋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다,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틀린 곳 미칠 거 나서 고쳐봐 너희들이. 자, 삼형식을 배울 거야 이제. 삼형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야. 됐어? 목적어의 개념은 뭐다? 동작의 대상인 거야.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I love you. 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동작에 미치는 대상이 누구야? 사랑하는 대상 너잖아. 그지? 그럼 뭐야 이거? 목적어란 얘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그래서 이때 쓰인 이 동사는 자, 목적어를 가지지? 그러니까 타동사야. 그리고 보어가 없지. 그럼 뭐야? 완전 동사겠지.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부터 목적어를 가지는 1형식, 2형식은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3형식은 목적어가 있어. 4형식도 목적어가 있고 5형식도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이 타동사의 중요한 성질을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타동사. 이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어. 어떤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어?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잖아. 그지? 목적어를 가질 거야. 근데 절대로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돼.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져. 전치사가 없어. 알겠지? 아까 우리 봤잖아. love you라고 했어. love you. 너를 사랑한다. 그지? 맞아? 그럼 타동사야. 여기에 전치사 들어가니? in, love to, love at 이런 거 써? 안 쓰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알아? 쓰다 보면 알았지? 맞죠? 많이 쓰잖아. I love you, I like you, I hate you 쓰잖아.
그럼 걔 다 타동사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짧은 표현들 가끔씩 보는 것들이지.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들, 많이 들었던 것들. 그것들은 그냥 인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지. 원어민들도 그래.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노출되겠지, 영어에. 그치? 구어체든 문어체든 더 많이 노출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그치? 또 그런 것들이 또 걔네 영어 시험에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타동사인데 뭔가 느낌상 이게 타동사인 게 분명한데 전치사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런 동사가 시험에 출제돼.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데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타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것들은 시험에 출제돼. 그러니까 그걸 암기해야 돼.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야. 내 말이 돼? 많지. 근데 이거 알아두면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영어 시험을 전부 다 돌파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어, 왼쪽에 있는 것들이 타동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와 같은 표현이거나 유사한 표현이야. 그래서 전치사나 다른 것들과 함께 같이 써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정리해 놓은 거지. 일단 왼쪽에 있는 타동사, 우리의 지금 핵심은 타동사지. 전치사 없이 써야 되는 타동사가 뭔지를 보고 쓸 것 같은, 즉 실수할 것 같은 전치사가 뭔지를 같이 알아두면 좋아. 자, enter는 들어가다야. 들어가는 대상이니까 목적어겠지, 그치? 그럼 enter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into 쓰면 안 돼. enter into the room. No. enter the room. go into the room 쓰고 싶으면 전치사 쓰고 싶으면 go into the room 하면 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다음 resemble 닮다야. resemble my mother. 내 엄마를 닮다지. 근데 엄마와 닮았다니까 with 쓸 것 같아. 쓰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resemble my mother, look after my mother. 닮다야, look after가 닮다. 알겠지? 오케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그지? 되지? 오케이. 이해하면 돼. 쓸 수 없는 거야, 이 전치사들은. attend 참석하다지. attend meeting 해야 돼. attend at the meeting, attend to the meeting, attend on the meeting 절대 안 돼. 그냥 attend the meeting이야. participate in the meeting. 이해되지? 자, 서울에 도착하다 reach 서울이야. reach to 서울, reach at 서울, reach in 서울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알겠지? 안 된다. 전 쓰면 안 돼. 그냥 reach 서울이야. 그럼 arrive in 서울 하면 돼. 됐지? 자, 어드레스는 여러분 뭐 주소로만 알고 있으면 돼. 주소 당연히 명사로 쓰이지. 주소 그치? 명사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동사로 쓰인다고. 말을 걸다의 뜻이 있어. 이해하겠어? 또 연설하다의 뜻도 있지. 자, 그래서 뭐뭐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면 address to 쓰면 안 돼. address him. 됐어? 됐어? address the audience. 청중에게 연설하다. 이런 뜻인 거야. address. 전치사 안 쓴다. 쓰고 싶으면 talk to. address her, talk to her. 그다음에 await는 타동사야. await에 어가 붙어야지. 기다려다야. 그럼 await him이라고 써야 돼. await for 하면 안 돼. 쓰고 싶으면 wait for him, await him. 됐지? approach destination 목적지에 접근하다야. approach the destination 목적지에 접근하다. 어디에니까 to 쓸 것 같아. no 쓰면 안 돼. 타동사야. 접근하는 대상이 뒤에 바로 와야 돼. approach the destination, come near to the destination, go near to the destination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mention 언급하다지. mentio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 됐어? 그러면 mention the matter야. mention about no 뭐뭐에 대해서니까 about 쓸 것 같아. 안 돼. comment on the matter. 오케이? comment on the matter.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됐지? discuss는 논의하다지. 그치? 그럼 뭐뭐에 관해서 논의하다면 discuss about the topic 할 것 같아. no. discuss the topic. discuss the topic.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쓰고 싶어? talk about the topic.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래 become 되다가 아니야. suit 정장이 아니야. 이게 become suit가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와 어울리다야. 자, 동사의 성질이 바뀌었지? 되다는 자동사일 때고 이때는 타동사일 때야. 그럼 바뀌잖아. 동사의 의미가 바뀌지. 알아둬야 돼. 캐치해야 돼. 자, become suit 뭐뭐에게 어울리다야. This sweater becomes you. This jacket suits you. 어울리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타동사기 때문에 to 쓰면 안 돼. 알겠어? becomes you, suits you. 쓰면 안 돼. 됐어? 자, 그럼 자동사로 쓰고 싶으면 go well with. 오케이? This jacket go well with you. 너한테 잘 어울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한다. 다음 cover 덮다야. cover the baby. 아기를 덮어주다. 됐죠? cover me. 나를 엄호해줘. 전쟁터에서
탕탕탕. 오케이? cover me. 나를 어머해줘. 보호해줘. 이런 뜻도 있어. 타동사야. 따라서 on 쓰면 안 돼. cover me. 됐지? 다음 inhabit 어디에 살다 거주. inhabit 서울이야. inhabit 서울이야. inhabit in 서울. no. inhabit the 서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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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ve in 서울이야. live in 서울. 자, marry him. marry him.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말하지. Would you marry with me? 하면 안 돼. 무식해. 그럼 결혼 못 해. 오케이? 자, marry me야. marry me. marry me. with 안 돼. 되지? 쓰고 싶어. 그러면 get married to. get married to. 뭐뭐 결혼하다. get married to. 오케이? 자, follow me. follow me라고 하지. follow after me 하지 않아. 자, go after me. come after me 이렇게 하면 돼. follow me. 됐지? go after me. come after me. survive. 이거 중요한데 이름 뜻이 어디에서 살아남다. 뭐뭐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 있어. 신기하지? 알아도 뭐뭐보다 오래 살다 어디에서 생존하다. 이 생존하다가 살아남다 이 뜻이야. 뭐뭐보다 오래 살다 뭐뭐 생존하다. 이거 다 타동사야. 타동사. 됐어? 그래서 더 오래 사는 대상이 뒤에 올 거 아니야. 그치? survive. 자, he survived his wife. he survived his wife. 써볼까? survived his wife야. by 10 years 이렇게 할까? 써볼게. 그럼 써봐. 적어. 그는 더 오래 살았다. 더 오래 살았다. 누구보다 그의 아내보다 10년 차이로. 내 말이 이해 돼? 그러니까 그는 그의 아내보다 10년 더 오래 살았다. 여기 봐. 전치사 있어 없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타동사야. 뭐뭐보다 더 오래 살다. 더 오래 산 대상이 누구야? 그의 와이프야. 목적어지. 동작의 대상이야. 을를로 번역되는 것만 목적어가 아니야. 알겠어? 동작의 대상이야. 그는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더 오래 살았다. 누구보다? 그의 아내보다.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없다. 그 다음에 he survived at the battle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survived the war 전쟁에서 살아남았. 자, 이렇게 해보자. he survived the war.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야. 여기 at the war, in the war 이렇게 하면 안 돼. 살아남은 대상이야. 살아남은 대상이 뭐야? 전쟁이지. 목적어야. 타동사다. 그래서 전체 쓰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survive 뒤에 then, at, in 못 써. 알겠지? survive the war 또는 그러면 survive his wife. 뭐보다 오래 살다. 뭐보다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쓰면 안 된다. ridicule the poor boy. 불쌍한 남자애를 비웃다지. ridicule이야.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돼. s면 안 돼. ridicule me. ridicule 나를 조롱하다. laugh at me라고 하는 거야. laugh at me, ridicule. 자동사, 전치사. 됐지? leave 서울이야. leave 서울. 서울을 떠나다. leave 서울. leave 서울. 풀어만 써. depart from 서울. 이렇게 하면 돼. accompany가 함께하다, 동행하다지, 그치? 그럼 accompany me 나와 함께하다, 나와 동행하다야. 됐지? accompany with me, no. 안 돼. 쓰고 싶으면 go with me, come with me 이렇게 하면 돼. explain 타동사다. explain the theory 그 이론을 설명하다. explain the theory야. explain about no. 쓰고 싶으면 account for the theory. 오케이? account for the reason. 됐어? 자, answer the question. answer to no. answer the question. reply to the question. 답하는 대상이 뒤에 오겠지. 질문에 답하다. answer the question. to 쓰면 안 돼. avoid him이야. 그를 피한다. avoid him 타동사다. from 쓰면 안 돼. 오케이. avoid him 타동사야. avoid him. attack the enemy. attack the enemy. attack the enemy. 적을 공격한다.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러면 s 쓰면 안 돼. 타동사야. attack the enemy. 그다음에 나한테 전화해줘. call me. phone me라고 해. call to me, phone to me. no.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알아봤어. 이 표에 있는 거 중요하다. 다음 밑에 어텐드가 자 위에서 뭐 있어? 참석하다 있지 여기 그지? 참석하다야. 근데 어텐드 뒤에 온유잖아. 뭐뭐에 시중을 들다야. 이때는 그럼 뭔 거야? 자동사로 쓰인 거야. 전치사 있잖아 그지? 이게 뭐야? 자동사로 쓰인 거야. 됐지? 오케이? 얘는 뭐야? 타동사잖아. 타동사로 쓸 때 자동사로 쓸 때 다른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attend on 하면 누구누구의 시중을 들다야.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식당이나 레스토랑 식당이지. 오케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뭐 드실래요?
물어보고 주문 받고 음식 갖다 주고 하잖아. 그걸 attend on이라고 그래. attend on. 알겠어? 그 우리말로 뭐 적절하게 없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시중을 들다. attend on customers. 고객의 시중을 들다. attend on the patient.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 있지? 그걸 이제 attend on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attend to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야. attend to the teacher. 선생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attend to. 있지? 이렇게 바뀌지 의미도 이해해줘. 자, 그리고 요게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 그냥 attend to the patient 하면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그럼 환자의 시중을 들다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 두 개가 일단 현대 영어에서는 구어체에서는 비슷하게 쓰여. 어쨌든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 알면 되고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알면 돼. 그리고 enter into는 자동사로 쓰일 때고 이때 into가 붙으면 무엇을 시작하다야. 예를 들면 뭐 enter into a new business.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enter into a new busines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다라는 표현이 be married to와 get married to가 있어. 차이점 좀 알자. be married to는 비동사는 상태동사지. 따라서 be married to는 누구누구와 결혼한 상태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get married to는 get은 동작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동작의 행위를 나타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뭐 이번 주말에 결혼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돼. They will be get married. 이렇게. 오케이? They will be get married. 오케이? 또는 뭐 they are getting married. 뭐 구어체는 그렇게 쓰지만 일단 get married 결혼하다. 즉 동작이야. 어떤 결혼식이나 행사를 말하는 거야. 됐지? 근데 be married 하면 결혼한 상태인 거지. 그럼 예를 들면 그들은 뭐 10년 동안 결혼한 상태다. 그러면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10년 동안 결혼해 있다 이 뜻이겠지, 그치? 그때는 be 쓰는 거야. 됐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이제 우리 삼형식을 배우고 있는데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가 있어. 얘들은 목적어를 가지려면 무조건 특정한 전치사를 써야 돼. 잘 봐. graduate from Brown University 하면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다지. 그럼 graduate from인 거야. 학교가 나와 졸업한 대상이지 무조건 from 써야 돼. 없으면 안 돼. 오케이? apologize to her. 그녀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her. No, apologize to her. complain of the service. complain about the service. complain the service. No. 전치사가 있어야 돼. 알겠지? 자용사 플러스 전치사야. operate on은 뭐뭐를 수술하다. operate on the patient. 그럼 그 patient 환자를 수술하다. on 써야 돼. 그냥 혼자 쓰이면 operate operate the machine. 이건 타동사인 거야. 목적어지. 이건 타동사겠지. 이건 뭐야? 그러면 기계를 작동시키다. 다르지, 그지? 수술하다 여기는, 그지? 작동시키다야. 무엇을 작동시키다. 돼서 operate the machine 타동사인 거야. 의미가 바뀌지? 수술하다 할 때는 on 쓰는 거 on, operate the patient. object to the proposal, object to the plan. 그 계획에 반대하다. object to야 있어야 돼 반드시.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 요 밑에 있는 삼형식 동사를 일단 설명하기 전에 사형식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로 와야 돼. 알겠지?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사형식을 먼저 보고 오자. 자, 사형식으로 가면 사형식은 여기 보면 지금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거지. 그치?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야. 이 동사를 그래서 번역 어떻게 하냐면 뭐뭐에게로 번역하지. 얘를 뭐뭐에게. 그지? 무엇을 이렇게 번역해. 그지? 맞지? 이게 사형식이잖아. 그럼 동작이 향하는 방향, 대상이 간접 목적어고 그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물이 바로 직접 목적어야.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그래서 이때 쓰이는 요 동사는 일단 뭔가를 해주는 의미야. 됐어?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 그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주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때 이 동사를 사형식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수여 동사라고 해. 수여 동사. 뭔가 해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상장을 수여한다고 하지. 그치? 준다는 얘기야. 뭔가 해주는 의미인 거야.
이걸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역격동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수요동사까지만.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를 해준다 이 뜻이겠지. 됐지? 그 수요해주는 동사, 그 수요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이런 종류의 수요동사, 이런 종류의 수요동사, 이런 종류의 수요동사,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꿀 때가 있겠지, 그치? 자, 간단하게 보자. 자, 그는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멋진 펜을 줬다. 이게 직접 목적어야. 사형식이지? 사명식으로 바꾸면 어떡하니? 자, 그는 주었다. 자,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온다. 멋진 펜을 줬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인 me 앞에 전치사 to를 써. to me 이렇게 쓰지. 이게 전치사구가 돼. 전치사구가 되니까 목적어가 하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사명식이 된 거지. 이렇게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쓰잖아. 여기지? 맞아? 기분은 to를 썼네. 그러면 이때 쓰는 전치사가 뭔가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분류한 거야. 이 to를 쓰는 동사가 엄청 많아.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와우. 무수히 많아. 알겠지?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of는 ask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두 개만 외워. 이 두 개를 쓰는 걸 확실하게 외워놓고 나머지는 다 뭐 쓴다? to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시오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구분해놓고 나머지는 다 to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예문이 부족해서 적어봤어. 자, she made me lunch. 그녀는 나에게 뭘 만들어줬어? 점심을 만들어줬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나에게 무엇을 점심을 만들어줬대. 직접 목적어. 그러면 자 사명식으로 바꾸자. 이거 사형식이야. 사명식 바꾸자. she 주어 만들어줬다. 무엇을? 자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어. 목적어 하나야. 근데 make는 뭐 쓴다고? 여기 make 있지. 뭘 써? for 써. 따라서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명식으로 만드는 거야. 됐지? 자, ask 보자. ask. He asked me a question.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물어봤다. 이렇게 됐지, 그치? 뭐뭐에게 뭐뭐를. 자, 바꾸자. 그러면 사형식이야, 이게. 사명식 가면 he asked 동사 a question. 직접 목적 앞으로 나왔어.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뭘 쓴다고? of me. 나에게. 이 됐지, 그치?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사형식의 기본적인 패턴은 봐.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해. 맞지?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해. 그치? 자, 그럼 사형식이 끝났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선생님이 적은 거 읽어보자. 자, 다음의 동사들은 삼형식의 정해진 형식으로만 쓰이는 완전 타동사들이다라고 있지. 그러니까 삼형식으로만 쓰여. 됐어?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사형식처럼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그래서 사형식처럼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사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식처럼 문장을 구성하면 틀린다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돼? 이런 실수를 범하지.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자, 그럼 어떻게 그게 확장되는지를 보자. 자, 그런 유형의 동사들을 분류해봤어. 일단 explain형이라는 동사가 있어. 자, 설명하다, 모름 적어, 설명하다, 소개하다 또는 도입하다야. announce가 발표하다, suggest가 제안하다, describe가 설명하다, 묘사하다야. 그지? 그럼 봐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자, explain 있어요. explain. 자, explain 학생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다 이렇게 말해볼게. 그러면 explain 학생들에게 the theory 그 이론을 설명하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맞는 것 같아. 맞지? explain students the theory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 맞죠? 타당해 보이지? 틀린다고. 안 돼. 얘 성질이 그런 거야. 이해해 알겠지? 얘 성질이야. 사형식으로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래서 뭐뭐에게로 번역되는 단어 있지? 그 앞에 뭘 붙여? to를 붙여. 그래서 얘를 아예 전치사 구를 만들어 버리지? 전치사 구를 만들어 버리고 목적어 하나만 땡 남겨서 삼형식으로 써야 된다고. 동사, 목적어. 그래서 삼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사형식처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뭐에게가 뭐야? 학생들에게지. 그럼 어디에? 여기에 to를 붙였잖아.
그래서 목적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삼형식으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즉, 어,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삼형식으로만 써야 돼. 그래서 장치를 만든 게 뭐라고? 뭐뭐에게로 번역되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돼. 그럼 잘 봐. describe가 설명하다야. 그러면 경찰에게 범죄 현장을 설명하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사형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럴 듯하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The crime scene을 앞에 주고 목적어 하나 만들고 전치사구 만들어서 to 붙여서 삼형식으로 쓴다고. 이해되지? 어나운서가 발표하다야. 그러면 자,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뉴스를 발표하다. 그럴듯해.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맞지? 이렇게 안 된다고.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 직접 목적어처럼 번역되는 걸 앞으로 가져와. 그래서 이 목적으로 만들어. 뉴스를 발표하다. 누구에게? to 붙여. 전치사구. 그래서 삼형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하나만 오고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 앞에 to be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이해하겠지? To the police, to the student, to the public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면 개미야 개미. 알겠어? 오케이. 다음 밑에 거 봐. 제거 박탈의 동사가 돼 있지, 그치? 자, 봐봐. 일단 번역을 해보자. deprive, rob, rid, clear, strip. 이게 뭐 이게 벗기다, 빼앗다, 뭐 이렇게 제거하다, 없애다, rid 제거하다, rob 뭐 빼앗다, deprive 강탈하다, 빼앗다. 전부 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제거하다, 박탈하다, 빼앗다. 그렇지? 그다음에 relieve is는 뭐냐면 덜어주다야.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좀 쉽게 만들어주는 거 알았어? relieve is. 그다음에 cure, heal, 치료하다지. 됐어? 얘들은 봐봐. A에게서 B를 뭐뭐 하다지. 번역이 뭐뭐에게서 뭐뭐를 동사하다. 이것도 사형식처럼 만들잖아. 뭐뭐에게서 뭐뭐를. 사형식 비슷하지. 해석이. 맞잖아. 뭐뭐에게 뭐뭐를. 그러니까 사형식처럼 쓸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떤 장치를 취해야 되냐면 봐봐. rob. rob이 강탈하다야. 털다야. 털다. rob the bank. 은행에게서 money. 돈을 털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 느낌상. 그치? 근데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rob A of B야. 즉 뭐뭐을 느리지, 그치? 맞냐? 뭐뭐을 늘로 번역되는 단어 앞에 뭘 써? of를 써. 그래서 목적어 하나만 남기는 거야. 은행에게서 돈을 강탈하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못 쓴다고. 그래서 뭐뭐을 늘로 번역되는 말 앞에 뭘 쓴다고? of를 쓴다고. 됐어? 그래서 rob the bank of money. 은행에게서 돈을 털다. 그치? 강탈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of가 있어야 돼. 목적어 하나만 남겨야 되거든. 왜? 삼형식으로 쓰게 돼 있어. 근데 번역하다 보면 사형식처럼 써도 될 것 같아. 은행에게서 돈을 털다. 근데 사형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처럼 번역되는 무엇을 늘로 번역되는 단어 앞에 뭘 쓴다? of 쓴다. 그래서 A or B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A에게서 B를 치료하다. 이렇게 한다고. 자, 보자. Cure the patient cancer. 그 환자에게서 암을 치료하다. 뭐뭐에게서 뭐뭐를 수요동사 같아. 아니야. 수요동사로 쓸 수 없다고. 사형식으로 못 써. 틀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을로 번역되는 단어 앞에 of 써. 환자에게서 암을 치료하다. 됐지? 자, clear 제거하다지, 그치? 제거하다야. clear the street snow. 자, 도로에게서 눈을 제거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사형식으로 쓸 수 없어. 그래서 clear the street of snow. clear A of B. clear A of B. 오케이? deprive A of B, rob A of B, rid A of B, clear A of B, strip A of B. 오케이? 자, 그럼 deprive 빼앗다야. 강탈하다야.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다. 뭐뭐에게서 뭐뭐를 빼앗다네.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알겠어? 삼형식으로만 써야 돼. 따라서 을로 번역되는 their rights 앞에 of를 써.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deprive 한번 더 보자. 자, 젊은이들에게서 고용 기회를 빼앗다. 젊은이들에게서
고용 기회를 빼앗다.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처럼 만들면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그래서 을로 번역되는 말 앞에 of를 쓰지, 그치? 목적어 하나만 남겨서 삼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deprive A of B 이렇게 외워두면 돼. 됐지? 와우. 그다음 이제 공급동사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야. supply. 자, provide, supply, present, furnish 전부 다 제공하다야. 제공하다 외워. 공급하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면 돼. 됐지? 그러면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것도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처럼 번역이 되네. 그러면 사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자, 봐. Provide us diverse view. 자, 우리에게 다양한 견해야, 뷰가 견해야. 우리에게 다양한 견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사형식처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형식으로 못 쓰지.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로 번역되는 단어 앞에 벌써 의들을 써. 그러면 목적 하나만 남기는 거지, 그치? 우리에게 다양한 견해를 제공한다. 프레젠트 주다, 제공하다, 제시하다야. 그러면 우리에게 시각적인 단서야. visual clues.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처럼 만들면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을로 번역되는 visual clue 앞에 의들을 써.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어 하나만 남기고 전치사구. 그래서 삼형식으로만 쓰여야 돼. present A with B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자, 확신, 통보, 고발의 사용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사형식으로 혼동할 것 같은 삼형식 동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성질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동사의 성질은 삼형식 성질을 가진 동사인데 사형식처럼 번역이 돼서 사형식처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정해진 전치사와 함께 수거처럼 외워두면 해결할 수 있어. 자, inform A or B야. A에게 B를 뭐뭐 하다야. 자, 여기 동사 봐. inform 알리다, remind 상기시키다, convince 납득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accuse는 여기 있지? 고소 고발하다. 따로 정리해서 의미가 조금 달라서 자, B 때문에 A를 뭐하다? 고소 고발 비난하다야. warn A or B, A에게 B를 경고하다. 자, 그럼 요 accuse라는 단어를 빼고 나머지를 다 보면 봐봐. A에게 B를 알리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A에게 B를 경고하다, 뭐뭐에게 뭐뭐를 해서 그냥 사형식처럼 쓸 것 같아. 자, 간단하게 하나만 예문 볼게. inform him the result. 그에게 결과를 알리다. 그에게 그 결과를 알리다야.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처럼 썼네. 안 된다고. 어떻게 써야 돼? inform A or B지? A에게 B를 알리다. 그치? 그래서 inform him of the result.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라고. 즉 삼형식으로만 쓸 수 있어. 사형식으로 혼동해서 쓰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남겨야 돼. 여기처럼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패턴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inform A or B 이렇게 알면 돼. remind A or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convince A or B,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assure A or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warn A or B, A에게 B를 경고하다. 됐어? 사형식처럼 번역이 돼. 하지만 사형식을 쓸 수 없어. 그리고 accuse A or B, B 때문에 A를 고소 고발하다, 비난하다. 알아둬야 돼. 자, 중요한 거와 동사는 동사가 꾸리는 문장 패턴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오케이? 이게 대부분 이런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 알겠어? 다음. 밑에 우리 많이 봤어. keep, stop, prevent, prohibit, hinder, deter, discourage. 전부 다 길을 꺾다, 막다, 방해하다 이 뜻이야. 알겠지? 막다, 방해하다. 그러면 A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즉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야. 이거 외우자. 중요하다. keep, stop, prevent, prohibit, hinder, deter, discourage,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from과 ing가 뒤에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출제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문장을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오케이. 하트 모양이다. 하트. 자, 일단
그러면 이 문장 두 개를 보자. 이 문장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극명하게 알아야 돼. 잘 봐. He kept me from waiting for her. 그는 내가 그녀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다. 맞지? 이래서 그러니까 이 keep이 다 막다, 방해하다 뜻인 거야. 여기 있는 단어들 있잖아.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인 거야. 길을 꺾다, discourage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기다리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from이 없어, keep은. 그래 봐봐. 이때 keep 뭐니? keep 목적어 ing지.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게 하다지. 즉 그는 내가 그녀를 계속 기다리게 했다지. 의미가 정반대가 돼. 의미가 정반대가 되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게 했어. 얘는 내가 기다리게 한 거지. 의미가 반대다. 따라서 첫 번째는 그는 내가 그녀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는 그는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정반대지.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주어질 때 어법 문제니까 글의 흐름상 어긋난 걸 고르는 거지. from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거나 from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from을 썼어. 그럼 틀린 거란 말이야. keep과 관련해서. 내 말 이해하겠지? 정반대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야. 흐름상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할 줄 알면 돼. 됐지? 다음. 비난, 감사, 칭찬의 타동사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이거 thank 감사하다, blame 비난하다, criticize 비난하다, praise 칭찬하다, punish 벌주다, scold 꾸짖다지. A for B, B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야. 알겠지? B 때문에 A를 뭐하다? 상벌하다. 비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패턴으로 외워. Thank A for B, blame A for B, criticize A for B, praise A for B, punish A for B, scold A for B.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거야. B 때문에 A를 뭐하다?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이해하겠지? 같이 외워두자. 이건 이제 시험 볼 때는 써 넣으면 돼. 이것들 알겠지? 자, 다음. 사형식이야. 사형식 아까 바꾸고 이제 오형식 보자. 오형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오형식은 일단 목적 보호가 당연히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건 중요해.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그 설명을 차지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동작일 때, 즉 목적어가 동작일 때,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야. 이 목적 보호가 동작일 때, 됐지? 이 목적 보호, 즉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이 말이 동작일 때, 이 동작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들어 버리는 게 있어. 이 목적을 설명해 주는 동작에 나올 때 투부정사를 만들어 주는 동사가 있어. 그건 뭐에 기인하는 거야? 이 동사의 성질 때문에 기인하는 거야. 이 동사가 이런 동사들일 때는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 보어를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것들. ask 목적어 투부정사야. 그 투부정사이지? 투부정사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이 동사들 때문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동작이야. 그 동작을 투부정사로 써야 돼. 이유는 이 동사들 때문에. 이 동사들이 그렇게 문장 패턴을 구성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장려하다,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에게 뭐뭐 하도록 허가하다. forbidd는 금지하다야.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want 목적어 to,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expect 목적어 to,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cause 목적어 to,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원인 제공을 말하는 거야. cause. urge는 촉구하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촉구하다.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 중요하다. 시험에 나와. 알아둬야 돼.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암기해 있겠지, 그치? 공부할 때. 됐어? 패턴을 자꾸 익히는 거야. 써봐. ask 목적어 to, allow 목적어 to. 됐지? 다음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주의해야 할 오형식 동사. 마찬가지로 동작이 목적격 보호로 올 때야. 동작의 목적격 보호로 올 때. 자, 그럼 뭐냐면 일단 지각동사가 있어. 그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들어봤을 거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들어봤을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일단 알아둘게.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야. 알겠어? 이 동사들 당연히 기본이 알아야 돼. see, watch, look at, notice, behold, observe. 보다, 관찰하다지. hear, listen to, 듣다, feel, 느끼다지. 목적어가 뒤에 와. 그지? 목적어를 보고 듣고 느낄 거야. 근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당하는 걸 보고 느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목적 보호로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알아야 돼. 암기.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는 동사 원형,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세 가지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적이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동적이면 과거 분사 쓰는 거야. 됐지? 암기. 자, 그러면 나는 그녀를 봤지. 그녀가 건너는 걸 봤지. 그녀가 건너는 거잖아. 다리를 능동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크로스 쓰거나 크로싱 다 쓰면 돼. 그는 목격했다. 승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겠지. 누굴 죽이지 않겠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킬드야. 수동적이니까 당하는 거잖아. 그지?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을.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수동적이야. called. 나는 지켜봤다. 메일 캐리어가 우편 배달부 뭐 이 정도의 의미야. 우편 배달부를 지켜봤지. 우편 배달부가 뭐 하는 걸? 길을 건너는 걸 지켜봤지.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건너는 거잖아. 능동적이니까 crossing 다 돼. 나는 그를 봤어. 그가 누구를 꾸짖는가를 봤더니 아니네. 엄마에 의해서 꾸지림을 당하는 거니까 scolded. 자, 나는 봤다. 제니를. 제니가 쓰레기를 줍는 걸 봤지. 그럼 제니가 찝혀. 찝지. 능동적이지. 그러니까 pick 또는 picking 다 돼. 그다음에 나는 목격했다. 그를. 그가 은행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이 파크가 주차하다야. 공원이 아니야. 주차하다. 그러면 그가 주차하는 거잖아. 그가 주차당해? 아니지. 그러니까 park 또는 parking. 능동적이니까. 자, 그는 살아서 그 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본다. 그 집이 완성되어지겠지. That's completed. 됐어? 수동적인 관계니까. 됐지? 나는 자, 목격했다. 그 문서를. 이거 눈물이 아니야. 눈물은 티어야, 티어. 이 발음 써줘야 돼. 티어. 눈물이지. 이땐 눈물이야. 눈물이 아니야. 여기서는 그지? 왜? 동작이니까. 테어야, 테어. 찢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사가 뭘 찢어 아니면 찢겨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tear 저거 tear, tore, torn 과거분사 찢긴, 찢다, 찢었다, 찢긴 과거분사 됐어? torn 정답은 torn. 그 문서가 찢기는 걸 봤다지. 이해돼? 그럼 뭐 이건 뭐야? 수동적이잖아. 그러니까 과거분사 써야 되겠지. 이해돼? 다음 사역동사 let make have 있어. let make have 맞지?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는 동사 원형이나 과거분사야. 오케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암기해야 돼. let make have야. 그럼 능동적이면 동사 원형, 수동적이면 과거분사. 자, 그들은 그가 일하게 했다. 하루 종일. 그럼 그가 일하는 거지. 맞지? 능동적이니까 동사 원형. 자, 그는 그의 차가 뭘 닦을까 닦일까? 닦이겠지. 세차되어지겠지. 따라서 이때는 washed야. 그는 그의 차가 세차되어지게 했다. 즉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세차시킨 거야. 내 말이 되지, 그지? 다음 This suit made her look slender. 정답은 look이야. 자, 일단 이 정장은 그녀가 보이게 한다. 사역동사야. slender, 날씬해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정장 입으면 날씬해 보이나 봐. 그러면 made her look이지. look이 뭐냐면 보이다지. 자동사야. 근데 그녀가 보인다. 능동적이지. 봐. 문장을 만들어 봐. 그녀가 날씬해 보인다. 문장 만들어 봐. She looks slender.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능동태잖아. 이게 보인다의 뜻이지. 보인다. 즉 자동사라서 자동사는 자체적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잖아. 근데 그녀의 상태가 뒤에 오잖아. 이렇게. 그럼 능동적인 거야, 관계는. 알겠어? 그녀는 보인다, 날씬한 상태로. 능동적이지. 그러니까 그녀와 룩의 관계는 능동적인 관계인 거지. 따라서 룩 동사 원형 써야 돼. 알겠지? 이거 룩 to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다음 get이 있어. get부터 보고 올라가자. get도 준사역 동사지. 뭐뭐 하게 하다. 그지? 들어봤을 거야. 뭐뭐 하게 하다. 맞아? 근데 얘는 목적어 오고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동작이 올 때 투부정사나 과거분사를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야, 원칙이다. 그러면 능동적이면 to, 수동적이면 과거분사. 똑같아. 사역동사 의미는 똑같다. 자, 그러면 I got my sister. 나는 내 어, 여동생이 to buy some hamburger. 약간의 햄버거를 사오게 했다지. 그러면 내 여동생이 사는 거잖아. 햄버거를. 그렇지? 능동적이지. 그러니까 to 부정사 to buy. 자, I got the baggage carried by him. 나는 그 짐이 그에 의해서 운반되어지게 했다지. 짐이 운반해 운반되어져? 운반되어지잖아. 수동적 관계잖아. 그럼 뭐야? carried. 과거분사 쓰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위에 가면 나는 그가 방을 청소하게 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I had him. 사역동사네, 그지? 그러면 그가 청소하는 거니까 능동적이니까 clean the room. 그가 청소하게 했다 방을. get 으면 능동적이면 to 부정사 쓰지. 그럼 I got him to clean 거야. 의미는 똑같아. 그가 방을 청소하겠다. 자, 방을 목적으로 가져갔어. 그러면 방을 목적. 그럼 나는 그 방이 청소되어지는 거지, 그치? 수동적 관계잖아. 과거분사. 그에 의해서. 수동적이면 무조건 다 과거분사야. I got the room. 나는 그 방이 청소되어지겠다. 과거분사. 그에 의해서.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자. help 있어, help. 이 help는 일단 우리가 지금 5형식 배우는데 3형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to 부정사야. 돕다야, 돕다. 돕다의 help야. help 돕다야. 그지? 그러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도와준다라고 할 때 to 부정사 써.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to나 동사 원형이야.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자, 그는 도와줬다. 그는 도와줬다. 나를. 내가 뭐 하는 걸? 끝내는 걸 도와줬어. 이 리포트를. 그지?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끝내는 거지. 목적 보호잖아. 그지? 그러면 to finish 하거나 finish 다 맞다고. 이해돼? 내가 끝내는 걸 도와줬어. 그냥 뒤에 동작을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이야. 이때는 3형식이겠지? 그지? 위에 건 5형식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러면 이때 3형식이어도 무조건 to나 동사 원형인 거야. 그는 도와줬다. 이 보고서를 끝내는 걸 도와줬다. to finish, finish 다 돼. 이해하겠지? 시험에 많이 나왔어. 다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수동태에서. 자, 다음. 이제 형태상 혼동하기 쉬운 동사. 이거 정리해 봤어. 정리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라이가 두 가지 뜻이 있어. 거짓말하다, 누워있다, 누워있다. 그지? 근데 과거형 봐봐. 거짓말하다는 lie, lied, lied. 누워있다, 누워있다는 lie, lay, lain. 근데 현재 분사는 똑같아. 현재 분사나 동명사 사용은 똑같아. lying, l-i-n-g. 됐어? lay는 타동사야. 무엇을 놓다 두다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lay, laid, laid, laying. 됐어? 다음 raise, raised, raised. 이거 타동사야. 들어올리다, 증가시키다, 재배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다 돼. rise는 다동사야. 자동사. rise, rose, risen. 뜨다, 오르다, 증가하다, 상승하다, 아침에 일어나다. 오케이? rise in the morning. 됐어? arise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걸 말하는 거야. 됐어? 발생하는 거. 됐지? 그래서 arise, arose, arisen.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다, 생겨나다. 자동사야. hang은 두 가지 뜻이 있어. 걸다, 매달다, 교수형에 처하다. 현대 영어에서는 구분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어떤 법률 조문이나 형식적인 문서 속에서는 구분해서 쓰여. 그러니까 일단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아. hang, hung, hung. 걸다, 매달다. hang, hanged, hanged. 교수형에 처하다. 그러니까 be hanged to death 하면 교수형에 처해서 죽다야. be hanged to death. 이해돼? 다음 find, found, found야. 여러분 찾다 알지? 발견하다. 알게 되다 머릿속으로. 그지? 자, 그 다음에 found는 설립하다지. 의미가 달라. found, founded, founded. 됐어? found a company 하면 회사를 설립하다. 오케이? 그래서 found 설립하다야. 이거의 과거형이 아니야. 잘 봐야 돼. 상황에 따라서 found, founded, founded. 이래? find, found, found. 모양이 똑같으니까. 다음 wind, wound. 구부러지다, 휘감기다, 감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됐어? 와인딩 로드 들어봤지? 와인딩 로드, 구불구불한 길, 와인딩 로드, 오케이? 그거야. 그래서 와인드, 와운드, 구부러지다, 휴감기다, 뭐뭐를 감다 이런 뜻이 있어. 와인드, 와운드. 얘는 발음 달라. 잘 들어. 운드야, 운드. 자, 운디드야. 됐어? 이건 뭐야? 와운드야. 와인드, 와운드, 운디드. 따라해. 오케이? 부상 상처를 입히다. 알겠어? Wounded soldier 하면 부상당한 병사. 됐어? set. 놓다 두다 배치하다 설정하다. set the alarm clock. 알람을 맞추다. 오케이? 됐어? set the table. 뭐 테이블을 차리다. 됐어? 배치하다 뭐 이런 뜻인 거야. 됐지? set 앉다지. 앉아 있다 뜻도 있고 어디에 위치하다의 뜻도 있어. 알겠어? 예를 들면 the church sits on the hill. 그 sit은 뭐야? 앉아 있다니까 위치에 있다야. 그러니까 교회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됐죠? sit. 다음 seat는 여러분 당연히 명사로 우리가 앉는 좌석도 돼. 좌석 알지? 차 탔을 때 좌석 seat. 근데 이게 타동사로 쓰여. seat 앉히다야. 누구누구를 앉히다. 됐어? 그래서 seated.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앉다라는 표현 있잖아. 앉다라는 표현 이렇게 적어보자.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야. 자, seat yourself.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자신을 앉히세요 이 말이야. 앉으세요라는 표현이야. 맞니? 그러면 뭐야? sit down. 가장 경솔한 표현 sit down. 앉아 이 말이야. sit down. 자, 이것도 뭐가 있냐면 be seated.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야. 안침을 당하세요. 오케이? 안침을 당하세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야. 우리의 그걸로 표현하면 공손법 정도야. sit down 그냥 앉아야. 누구한테 다 쓸 수 있는. 근데 sit yourself 하면 당신 자신을 앉히세요. 이 말은 앉아주세요라는 즉 상대방 중심적인 표현이야. 알겠지? 그 당연히 얘와 이 두 개는 공손성을 띠는 거야. 얘는 그냥 애들한테 앉아라고 할 때 sit down. 오케이? 물론 sit down please 하면 또 공손한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앉다의 뜻이야. 앉힘을 당하세요. 앉으세요. sit yourself 앉으세요. sit down 앉아. 됐지? 다음 bind, bound. 이거 bind는 묶다, 결합하다야. 구속하다, 속박하다. 됐지? 묶는 거니까. 됐어? bind. bound는 뭐냐면 여러분 바운드 한다고 그지? 공이 바운드 한다고. 오케이? bounded 튀어오르다. 어떤 경계를 이루다. 그치? 뭐 경계를 접한다 이 뜻이야. 그다음에 인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be bound for 어디 행인. 자, this train is bound for 부산 하면 이 기차는 부산행이다. be bound for 나오니까 알아두자. 자, 이렇게 적어봐. 적어. be bound for 어디 행이다. 기차나 뭐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들이 어디 행이다. 어디를 향한다 이 뜻이야. 뭐 어디 행이다. 오케이. be bound for Seoul, be bound for 부산. 오케이. be bound for San Francisco 이렇게 be bound for Providence 이렇게 어디로 간다. 어디 행이다 이 뜻이야. 다음 뭐 해야 한다 의 뜻은 이런 의미다. 잘 들어. be bound to 동사 원형. 저거 뭐뭐 해야 한다. 의무성이야. 알겠지? be bound to, be bound for 이런 걸 다양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잘 적어. 다음 fall is fall, fallen 떨어지다, 쓰러지다. 뭐 어떤 수치나 양이 감소하다. 됐어? 근데 fell은 타동사야. felled. 자,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는 거. 무엇을 베어 넘어뜨리다. fell a tree.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다. 때려 눕히다. 사람을 때려서 이렇게 눕히는 거 있지? 또는 총으로 쏴서 이렇게 눕히는 것도 fell이야, fell. 알겠지? felled. 다음 saw 이거 발음 saw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보다라는 c의 과거도 되지. 이 c의 과거도 돼. 알겠지? 근데 그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존재해. saw, see, saw, seen. 이 발음이 싸야 싸. 그냥 똥 싸 할 때 그 싸야. 알겠지? 싸. 근데 좀 길게 오하고 아 사이의 발음인데 아에 가깝게 saw. 오케이? saw the sun. 톱질하다야. 알겠지? 톱질하다. 이해돼? 됐어? saw the sun. 얘는 발음이 똑같아. 이 발음 잘해야 돼. 이 멍청하게 발음 못하면 안 돼. 잘 들어. 이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발음해? sow야, sow. 알겠지? sow야, sow. 영어 발음궤로 sow. 알겠어? sow야. 자, sow는
뭔가를 뿌리는 거야. 파종하려고 씨앗 뿌리는 거 있지. 그게 sow야, sow. 오케이? 그러면 sow, sowed, sown. 아, 미안해. sow, sowed, sowed. 씨 뿌리다야. 됐어? 읽으라니까 sue 죽여버려. 그런 거 아니야. 알겠어? sue 아니야. sow야, sow. 알았어? 똑같아, 발음. sow, sowed, sowed. 그러니까 발음이 다 똑같은 거야. 발음이 다 똑같다고. 알겠어? sow, sowed, sowed. 꿰매다, 바느질하다. 됐지? 다음. affect, effect. 구별하자. affect, affected, affected. 영향을 미치다, 감동시키다, 뭐뭐인 체하다. 이거 알아두자. 근데 명사로 감정, 정서, 모의고사에 나와. 고3 모의고사에. 감정, 정서. 뭐뭐인 체하다 이게 뭐 말이냐면 예를 들면 affect a poet. 그 뭐야? 시인인 척하다, 시인인 체하다. 됐어? affect a poet. 이렇게 뭐뭐인 척하다라고 할 때. 오케이? affect. 됐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다 많이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 effect. 이거 우리는 명사로 많이 알고 있어. 명사로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결과, 효과, 영향. 결과, 효과, 영향. 결과, 효과, 영향.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동사로도 나와. 무엇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cause가 똑같아. cause. 무엇을 일으키다, 무엇을 초래하다. 됐어? effect, affect, effect. effect, effected, effected. 이해하겠지? 다음 이 두 개. proceed, proceed. 이건 precede. 좀 쉽게 proceed. seed는 가다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proceed 앞으로 가다야. 앞으로는 앞이야. 앞으로 가다. 그래서 나아가다, 전진하다, 계속하다야. 됐어? proceed. 발음은 proceeded. 나아가다, 전진하다, 계속하다. 이건 풀이야. 풀이는 이거 시간으로 앞을 말하는 거야. 시간으로 앞을 말해. 그러니까 시간으로 앞에 간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앞선다는 얘기지. 됐어? 됐지? 그러니까 앞서다, 선행하다. 이 선행이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먼저 선자야. 먼저 행한다. 이해돼? 먼저 행한다 이 뜻이야. 알겠지? 먼저 행한다. 선행. 됐지? 그래서 precede 하면 앞서다, 선행하다. 됐지? 그래서 preceded. 됐지? proceeded. 아로 발음해라. proceed. precede. 오케이? 됐지?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자, 동사 파트 공부할 부분이 많을 거야.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많이 해두면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 알겠지? 정말 많이 늘고 문장을 보는 눈이 좀 더 새로워질 거야. 일단 다음에 선생님이 동사를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설명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그것까지 배워 두면 이제 영어에 대한 눈이 완벽하게 뜨일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져오면 선생님이 채점해 주면서 설명해 줄 거야. 일단 동사 파트 양이 좀 되니까 미리 공부하고 요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리고 얘들 있잖아.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자. 이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동사에 눈이 펑 떠집니다. 알겠지? 자, 오늘 동사 종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 안녕. 수고했어.